요 에볼루스라는 기업은 이 타겟 계층이 20대, 30대 쪽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가격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성과가 괜찮아요. 지금 미국이 경기가 어려운 거는 안 좋은 건 맞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장이 좀 괜찮게 변하는 그림이 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0대 이상의 여성 위주의 프리미엄 시장이었어요. 이 시장이 어떻게 변했냐면 20대랑 남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의도의 젊은 매니저들, 네네. 남자 매니저들이 네네네. 피부과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아마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아, 그렇죠. 누가 수혜를 받을 거냐? 아, 맞아요. 사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시장이 3배가 늘어나니까 사람이 3배를 더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당연히 커지니까 거기서 수혜는 받겠죠. 근데 그러면 모두가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거냐? 아니면 거기서도 누군가가 더 수혜를 받는 게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포인트인데, 네네. 제가 이제 그래프를, 사실 애널리스트라는 게 이제 그림 그리는 직업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막 그림을 막 여러 개 막 그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그림을 찾았어요. 아, 뭐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이 그 회색 막대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네. 이게 주황색 막대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더니 요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때 넘어섰고 4년에 넘어섰네요. 올해는 1,000억을 더 번다고 봐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멀츠라는 기업의 한국 매출이에요. 그럼 멀츠가 뭐냐? 이제 리쥬란을 맞아보셨기 때문에 울세라. 네. 네. 울세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슈링크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슈링크랑 비슷한 에너지원을 가진 초음파 영역의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네.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멀츠라고 하는 회사는 종합 미용 회사이기 때문에 그 울세라 외에도 톡신, 필러, 스킨 부스터, 이제 다양한 품목을 취급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울세라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근데 그 회사의 그 매출이 지금 혼자서만 한국 시장에서 3,000억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웬만한 의료기기 연매출보다 더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보다 50%가 성장한다는 네. 거예요. 작년 2,000억인데 올해 3,000억이면?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주황색은 뭐냐? 제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1등을 하는 톡신 필러 그 에너지 회사들의 매출을 합친 거예요. 단일 회사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왼쪽이 뭐냐면 이제 소위 인젝터블이라고 하는 주사 형태로 치료하는 회사들, 네. 이고 오른쪽이 이제 기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파마리스 맞으신 스킨 부스터, 네, 리쥬란. 대략 한 1,100억 정도, 네. 1,100억 정도 봅니다. 네. 1,100억 정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비 회사 중에서는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700억 정도 벌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필러에서 제일 잘 버는 회사가 지금 요 정도 벌고, 그럼 이렇게 합쳐도 여기나 여기 될 거냐? 안 되네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약간 좀 느낌이 좋긴 한데 외국 기업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너무 부정적이고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요런 게 군데군데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서머즈라는 네. 장비를 취급하는, 여기는 이제 모노폴라 고주파의 이제 오리지널 제품인데, 여기는 솔타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이제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 회사 이제 그 회사도 이제 한국에 법인을 세웠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보니까 1,200억을 벌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장비만 하는 회사거든요. 클래시스보다 거의 1.5배 정도 네, 벌었던 거죠. 근데 이런 유사한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 치과 시장에서도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치과 쪽에서 잘한다는 거는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실제로 뭐 오스테미 플란트, 덴티움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이제 VBP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중국에서. 네.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격을 대폭 떨어뜨리는 정책입니다. 가격을 거의 뭐 70% 정도 떨어뜨리는 정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임플란트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매출이 작년에 소폭이지만 역성장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이 스트라우만이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데, 이 회사는 작년에
비슷한 맥락으로 50%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중국의 치과 시장은 갑자기 가격이 싸진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네 이런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시술 시장은 외국인 입장에서 본국에 있을 때보다 가격이 2배가 떨어진 시장이 된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효용을 느끼려고 이 시술을 들어올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거는 결국에는 오리지널 브랜드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업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보다 저 나라가 반값이야. 근데 그럴 거면은 이왕이면 비싼 거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맞죠. 좋은 거.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20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비행기값 뭐 예를 들어서 새벽에 들어오고 그렇죠. 잠 조금 안 좋은 데서 자고 이러면은 비행기값 아껴도 훨씬 더 남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남는다. 근데 이제 자국에서 50만 원짜리인데 여기서 25만 원인데 그러면 20만 원 아끼려고 이거 막 이런 느낌이긴 하겠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톡신을 보면 우리나라 톡신 업체들이 작년에 성장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YOY로 보면, 그러니까 막대기 2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 보면은 소폭이나마 내려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장비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 저기 뭐야 약간 그 뭐랄까요 이 양극화가 보이죠. 네. 잘 버는 회사랑 못 버는 회사가 이제 그러네요. 못 번다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네, 그렇게 이제 그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 외국인은 많이 들어올 거고 이게 시장의 동력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일단은 제일 유리한 건 오리지널 브랜드가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네네. 그게 시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 효용감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여기밖에 안 되는 거. 네. 뭐 어쨌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격 할인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선택하느냐. 그게 아니라 브랜드를 생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살 때 포르쉐가 갑자기 40%를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면 국산차보다 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브랜드를 얼마나 가치를 유지시켰느냐, 브랜드가 얼마나 형성돼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미용, 그러니까 인젝터블이 아니라 그런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장비는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이 매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시장에서 브랜딩이 잘 돼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이제 요런 회사들이 이 성장이 좋은 것도 사실 이게 오리지널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파마리서치는 오리지널 보면은 브랜드. 여기 톡신 같은 경우에는 시술가도 요새 뭐 이벤트 하면은 10,000원에도 받을 수 있어요. 톡신 같은 경우는. 근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시술가가 ECC, 보통 ECC 기준으로 하는데 아마 ECC 맞으셨을 거예요. 네. 그거 기준으로 몇십만 원 동일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방어도 잘 되고. 그래서 결국에 시장이 늘어날 때 핵심은 브랜드를 얼마나 잘 유지시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맞고 시장이 커질 것도 맞지만 그 과정에서 뭐가 제일 좋을 거냐 그러면 원래 브랜드가 있거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나가던 애들이 계속 잘할 것 같다. 맞아요. 못한 애들은 좀 반전을 깨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특히 그러면 브랜드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하기 좋은, 그러니까 시술을 안 맞아보신 분들이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키메스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어요. 네네. 1년에 한 번씩 이제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회인데 요거는 사전 등록하면은 무료입니다. 그러면은 요새는 그 의료기기 전시회인데 네. 분위기가 2, 3년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미용기기가 거의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럼 거기 부스를 가보면 제가 말하는 브랜딩이 뭔지가 확 느껴져요. 그렇군요. 부스를 갔을 때 딱 느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방법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측면에서 브랜드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임상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또 미용 산업이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의료 산업은 어떤 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말하는 근거라는 거는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보다 좋다, 내가 최고로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정말 단순하게 제일 좋다고 여겨지는 브랜드랑
헤드투헤드 임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다이다이로 붙어버리면 맞다이를 뜨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요새 여러분들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시는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내가 좋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들끼리 임상을 이제 헤드투헤드로 해버리는 거예요. 젯바운드랑 위고비가. 네. 이게 이제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거든요. 이것도 말이 그냥 헤드투헤드구나. 네. 대가리 하는 건데 그냥 헤딩하는 거죠. 맨땅에 헤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건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서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는데 이 미용 쪽에서는 헤드투헤드 임상이 거의 없어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치료나 어떤 그런 쪽에 쓰이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이렇게 내려와 이런 구조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나 그런 데서 가는 게 아니라 클리닉 혹은 이제 동네 개원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N수도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임상 디자인을 할 때 특정 품목과 특정 품목을 비교하는 식으로 임상 디자인이 돼 있다. 그러면 만약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들을 취급하는 병원에선 상당히 난처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나 안 좋은 거 취급하고 있었던 거야? 환자들도 항의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당연히 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미용 제품들이 논문이나 임상 시험을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그때 대부분의 디자인을 보면은 다 자기 제품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품이 더 좋다 이런 게 없겠네요. 주름을 피는데 효과가 있다고 자기 제품으로만 뭐 20명한테 하던가 50명한테 하던가 이런 디자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오리지널 제품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헤드투헤드 임상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디자인을 해서 이런 임상 실험 결과들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브랜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식으로 좀 기업들은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입장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부스를 한번 체감을 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헤드투헤드 컨테스트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요게 이제 어렵지만 사실 어떻게 아까 처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후기를 통해서도 이제 그 정도로만 알 수 있는 거지. 임상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 얘기가 결국 이제 해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해자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출 쪽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용기기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수출은 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의료 관광은 어쨌든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오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수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그래서 내수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이 품목도 수출 품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세청 데이터도 보시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럼 수출 쪽은 어떤 분위기냐 보면 아까 이제 그 내수 시장에서는 업체들마다 좀 이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좀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출 쪽은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네. 외화를 벌어들이는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역군들이죠. 그러네요. 항상 저는 그렇게 됐네요. 수출을 많이 하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또 최근에 환율이 또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괜찮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수출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제 여러 개 또 나라마다 또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다루긴 다 어려우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꼭지를 하나 잡자면 미국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시장에서? 뭐냐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뭐 꼭 미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품목이든 뭐 의약품이든 뭐 의료기기든 간에 어떤 세부 영역이든 한 40% 이상은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은 크기도 크지만 이 상징성이 남달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도 광고 문구에 FDA 허가받은 뭐뭐뭐 이러면은 이 완전 다르거든요. 느껴지는 그 믿음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1등은 진짜 1등이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인플루언서의 역량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한번 좀 해주면 바로 이제 유럽이나 요새는 중동까지도 임팩트가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상징성을 좀 지니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저는 미국은 크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왜 크냐를 놓고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큐 때문에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서 큰 거냐?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비싼 게 문제이자 또 비싸서 시장이 큰 거 회사 나라거든요. 의료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의약품 가격도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피가 결국 가격이 높은 건데 근데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 있냐를 봤으면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거의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고도화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미용 시장이 고도화되기 전에는 이 시장의 핵심 고객군이 어디냐면 40대 이상의 이제 여성들이에요. 이게 이제 주력 그 고객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주력인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하이엔드 시장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래? 효과가 좋아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엔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 시술 받는 환자들도 35세 이상 고객들이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있는 대부분 그 품목들이 하이엔드 브랜드, 오리지널 브랜드들이 많아요. 톡신의 보톡스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또 많이 들어보실 인모드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회사들의 그 실적 추이, 그러니까 성장률 추이를 보면 계속 안 좋습니다. 네. 특히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미국 매출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률이 괜찮은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에볼루스라는 기업인데, 네네. 요거는 이제 대웅제약의 나보타라는 그 톡신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통하는 현지 딜러입니다. 심지어 상장사예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하는 기업들은 왜 좋지 않냐 이걸 봐야 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사실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임팩트가 어떻게 오냐면 일단 병원에선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장비 가격이 1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리스로 보통 많이 사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실물 금리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리스 금리가 여전히 10%대고요. 그럼 1억짜리 장비를 10% 리스로 엄두가 잘 안 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장비 도입을 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술 가격도 여기는 뭐 다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갑을 못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이렇게 오는데 요 에볼루스라는 기업은 뭐냐면 이 타겟 계층이 그 밀레니얼이에요. 우리가 소위 이제 MG라고 했을 때 그 M을 맡고 있는 이 밀레니얼인데, 그러니까 약간 20대, 30대 쪽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가격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성과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기가 침체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저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 시장에 20대 인구가 들어오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앵글로 보면 미국 시장의 프레임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제가 되게 재밌게 조사한 건데 우리나라가 시장이 어떻게 커졌냐면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슈링크가 이제 막 도입이 되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 40대 이상의 여성 위주의 프리미엄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했냐면 20대랑 남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 모르실 텐데 여의도의 젊은 그 매니저들, 네네. 남자 매니저들이 그 피부과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아직 현역 애널리스트니까 진짜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분들은 이제 그 가성비를 따지는 집단, 남자들은 가성비 따지고 그쵸. 20대도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있으니까 그러면 엔트리 시장이 필요해요. 일단 한번 맞아봐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몇백만 원짜리 못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왜 커졌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시장처럼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같은 탈 것이지만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있어서 내 소득 수준에 맞춰서 탈 수 있게 되듯이 여기도 이제 엔트리 시장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 프리미엄 업체들은 나쁘냐? 아닌 게 엔트리 시장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익숙해지면 우리 소위 이제 업셀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일단 먼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광고 모델을 보면 참 재밌는데 한 201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광고 모델은 대부분 40대였어요. 미용 모델은 무조건 40대죠. 근데 이제 슬슬 2020년이 넘어가면서 20, 30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약간 이제 그 이미지가 젊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도 유입이 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요 울세라는 태국에서 이분이 메인 모델을 한 적도 이민호 씨가 네, 남자가.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에볼루스가 잘하고 있네. 그러면은 경기가 어려워서 저가 제품이 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게 아마 해외 주식 많이 보셨던 분들은 뭐 얼타뷰티라던가 뭐 엘프 코스메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대표적인 중저가 브랜드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런 아이디어로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기업이 타겟하는 고객이 20, 30대 밀레니얼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 시장이 우리나라처럼 커질 수 있겠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은 이제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한국에서 해왔던 상황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경기가 어려운 거는 좀 안 좋은 건 맞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장이 좀 괜찮게 변하는 그림이 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아까 전에 가격이 되게 저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은 이 미국에서 이 공급을 우리나라가 이제 그 네트워크 병원들이 공급을 이제 늘렸다면 미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메드스파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드스파라고 하는 게 일종의 우리나라 이제 네트워크 병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요게 여기에 지금 사모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잘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럼 공급이 늘어났는데 지금 뭐 이게 여기도 애뉴얼리 그러니까 연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거라서 아직 작년께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2004년만 하더라도 메드스파 전체가 10,000개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전체 그 피부과가 17,000개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인구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네요. 아직도 지금 공급이 안 늘어나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심지어 미국은 뭐 간호사나 이런 분들도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드스파를 이용해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에볼루스를 봤을 때 20대 층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고려해 보면 거기다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미국인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경험하고 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이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저가만 찾는 것이 아니라 MZ 세대 교체에 따른 어떤 변화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이거 어떻게 이제 투자해야 될까?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